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태 시작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입춘 지나고 나니까 확실하게 이제 봄 기운이 옵니다. 투자도 이렇게 계절을 좀 보면서 조금 여유 있게 호흡을 가지고 투자라면 좋은데요, 그죠? 잘 안 돼요. 매일매일 오르는 게 눈에 보이고 저희 같은 방송에서 특징주 오르는 거 막 하게 되면 쫓아가게 되고 투자가 참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 시장은 뭐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고요. 오늘도 보면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이 다시 좀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근데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게 보면 글쎄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라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AI라든지요,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주, 또 디지털 자산의 증권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술이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성장주들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성장주도 이제 버릴 수는 없고 결국은 순환매라고 보입니다. 그죠? 코스닥 쪽에서 순환매인데 성장주에 조금 더 강한 키 맞추기 순환매 이 정도로 좀 보면서요. 가치주를 버려야 되는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다만 여러 이슈별로 단순한 그냥 지나가는 짧은 테마가 아니라 상당히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다. 그런 점들은 주목하면서 올해 뭐 AI 관련주라든지요, 혹은 뭐 증권형 토큰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쉬었다 가더라도 큰 시세를 낼 수 있다고 보여요. 로봇도 그렇고요. 관심을 좀 써야 됩니다. 네, 주식 주가는 코스닥이 훨씬 강하죠. 보면은 네, 코스피도 어제 미국 증시 또 좀 흔들렸던 거에 비하면 우리 시장이 강한 거고요. 역시나 이제 순환매 장세 키 맞추기에는 중소형이나 테마주들이 강하니까 코스닥이 훨씬 강한데요.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 순환매라고 하는데 뭘 주목하고 길목지키기를 하고 뭘 또 지키면서 가야 될까? 그런 기업에 대한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종목 이야기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코스닥의 탄력이 더 좋습니다. 어제 양지수가 내려갈 때 코스닥은 덜 빠졌죠. 테마성 순환자금들이 코스닥을 좀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 상승도 상당히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해보도록 할게요.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과 지금 시장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먼저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밤사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 유지해 줍니다. DB하이텍 등과 같이 해서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 보이고요. 2차 전지 쪽에서 어제부터 그래도 힘내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네요. 오늘 삼성 SDI 탄력이 가장 좋게 셀 업체들 중에서 눈에 띕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실적을 내놨는데 작년 실적이 좋았음에도 예상치는 하회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탄력을 키워나가지 못합니다. 소재단에 오늘 관심도가 집중되면서 동박이나 분리막 업체들까지 같은 강세에 나타나고요. 제약 쪽이 미국에서도 강했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 포착이 됩니다. 조선이나 자동차, 운송 쪽은 오늘 다소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금융주들의 하락이 연이틀 이어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자, 시장 내에서 특징주 전략 좀 살짝 보고 갈게요. 오늘 새롭게 시장에 입성한 종목이 있죠. 스튜디오 미르, 따상에 성공하면서 오늘 급등으로 내달렸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시각도 궁금하고요. 애니메이션 제작하는 업체로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거든요. 이런 거 지금 투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의견을 한번 주시고 콘텐츠주에 대한 시각도 주세요. 일단 살 수도 없고요. 지금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 사무따상의 주인공이 됐는데 사전에 조금 기대가 됐었던 그런 종목이에요. 오늘 바로 따상을 갔는데 일단 애니메이션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2030년까지 글로벌 애니메이션 시장의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보면은 10%에 가까워요. 연평균입니다. 매년 10%씩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될 만큼 말씀해 주신 대로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OTT 업체들이 이런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이런 포트폴리오에 끼워 넣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작품들, 흥행하고 있는 작품들 외에도 최근에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IP가 애니메이션화 된다던가 영화나 극장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그런 IP를 또 가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슬램덩크 이런 것들이 복고 레트로의 인기를 등에 업고 굉장히 가파른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쪽에는 외모지상주의라는 또 외지주 이런 좀 거대한 IP를 가진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애니메이션화 되는 전체 공정을 내재화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의 총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 라는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단기간에 너무 주가가 급등을 계속 이어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지금처럼 고용이 잘 나와서 부담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같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에 대한 의견과 콘텐츠에 대한 언급까지 같이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관 차자인과 어떤 종목의 비밀을 풀어볼지 잔금 해제 종목으로 곧장 이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많이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모트렉스, 시동 거는 자율주행 시대, 주가도 질수할 수 있을 것인가?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하면 사실 모트렉스가 뭐 단기 트레이딩이든 아니면 좀 긴 시각으로든 꼬박꼬박 언급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약간 자율주행을 대변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사실 뭐 자율주행이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을 하던 세계 3대 회사 중에 하나가 파산으로 돌입을 한 상태고요. 업계에서도 약간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율주행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다. 물론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5단계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이런 것들까지는 분명히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이 하는 일은 이제 차량용 인포라던가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스마트카, 자율주행, 그리고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같은 장치에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시각적으로 눈에 띄도록 보이는 부분이고요. 차량용 뒤편에 설치가 되는 차량용 디스플레이. 이번에 뭐 BMW 이런 쪽은 엄청나게 큰 7 시리즈에다가 신규로 차를 출시하면서 거의 뒷좌석 전체 상단 부분이 디스플레이로 들어갈 정도로 이런 인포테인먼트에 신경을 쓰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두에서는 결국에는 PIO 비즈니스 방식으로 해서 이런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이 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업의 강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던가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이런 쪽들도 사업이 뻗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기보유하고 있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트렉스,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자율주행카 모든 사업부 내용에 이렇게 맞아요. 자동차 관련해서 또 미래차 관련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이슈를 받을 때는 이 종목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시장 분위기 타고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모멘텀이 궁금해집니다. 다음 포인트 열어볼게요. 똘똘한 자회사가 있는데 또 로봇이라는 뒷 타이틀이 좀 달려있는 기업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거 지금 그 재무제표상으로 열어보시면은 자회사의 현황이 다트 공시에서 쫙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로봇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진건설로봇이라는 이런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로봇이요? 네, 지금 화면에 나가시는데 콘크리트 펌프카 그리고 숏크리트, 플래싱 붐 같은 이런 기계 산업에 관련된 장비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특장차와 건설 기계가 주를 이루는데 매출의 50% 이상이 북미 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올라왔던 환율 효과와 더불어서 북미 쪽의 어떤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까지 가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고요. 결국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효에 따른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수혜와 더불어서 다른 나라, 유럽이라던가 중동 같은 쪽의 인프라 투자의 붐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자회사로서 신사업도 역시 확보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다음 포인트는 그럼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신사업 전략. 이 모트렉스를 치면 네. 모트렉스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포털에 모트렉스 EV도 나와요. 맞아요. 요게 또 하나의 키가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인포테인먼트, 물론 향후에는 많은 방향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사업군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는 좀 자동차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장 관련된 전기 충전 인프라 기업 액탑의 지분은 54%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충전과도 관련된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를 또 받을 수 있는 조건들도 같이 갖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시험 생산 라인과 이런 부분들을 설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전기차와 기존의 내연기관차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할 때 아직도 하이브리드 아니면은 내연기관차지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인프라 투자,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를 산다라고 했을 때에도 친환경이고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얼마나 편하고 내가 원할 때 충전을 할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50kW 이상의 고속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가 많이 보급은 안 돼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필요한 건 차량 보급도 빨리 늘어나는 만큼 인프라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에는 충전기가 많이 늘어나야지만 조금 더 강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쪽으로 귀결이 될 것 같고요. 또 쌍용 차량 배터리 패키징 수주에도 성공을 했어요. 5년간 1,800억 규모로 수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충분히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분야고요. 착실히 숫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넓혀서 2차 전지와 관련된 밸류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신사업도 준비를 같이 잘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트렉스를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은 가격 대응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될지 고민입니다. 올해 뭐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16,70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할 때만 해도 연초에 10,000원대 초반이었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목표가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갖춘 곳들이 주가가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자리고 일봉상으로도 17,000원대, 매물대, 분홍색 윗상단이죠. 여기에서는 막히는 모습들이 살짝 나왔는데 아직 주가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부터 우리는 한 121선과 매물대 하단이 기다리고 있는 한 15,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본인의 매수 평단 10에서 15% 정도의 손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23,000원까지 1차적으로 본 이후에 추가 상향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모트렉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잔금 해제 종목 곧장 열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좀 강한 종목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포바이포. 네. 가상인간 루시로 주가를 견인하다. 얼마 전에 루시가 또 한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데뷔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보셨나요? 저는 네. 그냥 사진으로 찾아봤는데 네네. 그날 또 급등이 나왔잖아요. 맞아요. 요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바이포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AI 시대 도래. 조만간 제자리도 없어질 건가 봐요. 저도 불안합니다.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네. 엄청난 기부도 하고요. 맞아요. 각종 모델도 하고 뭐 그들은 저희처럼 출산을 한다던가 뭐 네. 결혼을 한다던가 이런 일정도 없으니까 그렇죠. 엄청 좀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인간의 영역의 상당 부분을 대체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분야까지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더 무서운 거죠.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지켜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이게 단순하게 이런 많이 연습했었던 복귀들을 다 집어넣고 3일 만에 웬만한 일반인을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자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쉬는 시간이라던가 절대 한눈 팔지 않아요.
24시간 동안 계속 딥러닝을 통해서 자가 계속 둡니다. 바둑을 계속 둬요. 그렇다 보니까 두는 만큼 더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세돌 구단을 꺾어버린 이런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런데다 최근 들어와서는 이제 챗GPT가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새로 나오는 내용도 아니에요. 이미 AI 시대가 도래한 데 있어서 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뉴스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구글이 또 자극을 받았죠. 우리가 2016년에 알파고 내놓으면서 AI 시대 개척했는데 지금은 오픈 AI 쪽이 더 부각을 받고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조만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AI와 함께하거나 대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구글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AI 여행을 시작을 했을 뿐이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다라고 이런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스스로 자평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요. 오픈 AI에 이어서 구글도 엔스로픽이라고 오픈 AI의 일원이 창립해서 나왔다가 이제 따로 떨어져 나와서 회사를 또 창립을 했던 거죠. 그쪽에서도 지금 투자를 받아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발전 속도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속도를 경험하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자 동시에 또 재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선물을 해줄 만한 큰 기술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건 명백한 사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오픈 AI 투자부터 해서 이제 구글 그렇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네. AI 관련한 투자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렇다면 이 4x4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AI 종목들, 산업들 전략 잡아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 표가 아마 나갈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냥 가정기업이라고 해서 AI 안 한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서비스 로봇을 출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많은 가전들을 전 세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전 그리고 로봇과 연결을 시키는 사물 인터넷이 들어갈 거고요. 자율주행이라던가 인공지능, 딥러닝을 통해서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가전 제품이라던가 서비스를 로봇을 통해서 1인 1가구, 뭐 1로봇 1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하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전부 다 AI의 지금 혁신으로 삼고서 이걸 신사업의 최고봉으로 좀 삼고 다 투자를 많이 해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게 정말로 빅트렌드가 맞는지라고 확인을 하고 싶으면 AI라는 키워드를 매일 검색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주가는 비록 안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이미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분야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계속 주가의 등락과는 관계없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4x4 그냥 AI 뭐 이런 게 어렵게 느껴지니까 정말 가상인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중국에서도 이 산업이 2025년까지 뭐 거의 연 50% 성장할 거야 이런 전망이 나올 만큼 이 시장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버추얼 휴먼 이 가상인간 최근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이 가상인간 굉장히 많고 한 게임 회사의 가상인간이 작년 7월에 이제 팬들이 그 가상인간의 팬이 돼서 막 전철에 그 전광판 해가지고 생일 축하 파티도 해주고 그랬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많이 생활이 침체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루시라는 가상인간에 여기다 기술 협업을 4x4가 해줬어요. 그러면서 롯데홈쇼핑 이런 쪽에서 가상인간이 나와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해요. 이게 동시에 그냥 생방송으로 저희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다양하게 표정이라던가 어떤 말투 같은 것들을 인간과 똑같은 수준까지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 손가락 자태가. 네, 맞아요. 이런 손가락 모양 하나 같은 것들이 수십만, 수백만 개의 프로토콜을 입력을 시켜서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AI 딥러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AI의 중요한 딥러닝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상인간도 전부 다 AI의 한 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런 AI들은 일탈이 없어요. 어떤 뭐 마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음주운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영역을 대체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또한
이게 그 기획사와도 전속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많은 수입원들이 창출이 될 수가 있고 기술을 제공한 것에 대한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수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러한 가상인간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거기 때문에 다양한 매출 분야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게 정말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31일 오후 8시에 롯데홈쇼핑에서 두 번째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그쪽 직원은 아니지만 이제 AI 기술이 어디까지 올라왔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사진으로 봐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꼭 시청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체크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4x4 뭐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작년에는 뭐 계속 내려왔어, 이슈가 없었으니까 이런 쪽으로요. 네. 근데 올해는 정말 강한 그 시세를 한번 내줬기 때문에 이거 좀 소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은 그래도 제가 4x4를 꼽은 이유는 다른 AI 관련주들 정말로 가파르게 올라갈 때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 못 올랐다라고 보여요. 그러면서 같이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부터 한 17,5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역시나 10에서 15% 내에서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4,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의 목표 주가, 지금 자리에서도 꽤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살짝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해보자 4x4까지 살펴봤습니다. 모트렉스, 4x4 오늘 두 종목 사연관 차장님과 전략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